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2021학년도 창체 자율 활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원격 수업의 두 번째 발걸음이네요. 인사하고 시작해볼까요? 안녕 살레시오. 안녕 시무님이라고 인사하셨죠? 세 번째 연속 수업 중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와 오늘 3일하고 4일이겠죠. 이제 4일이 될 거예요. 2학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2학년 아직 처음이잖아요. 시험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3학년은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이라 1학기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시험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일부터 9일까지 되는 긴 여유가 굉장히 기대가 저는 되고 있습니다. 모포에 잠시 다녀올 거고요. 그리고 고향에 계신 어버이날 어머니 잠깐 만나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좋은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했고요. 3주 동안 하는 돈보스코를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돈보스코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알아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주 지나고 나서 바로 영상을 시청할 건데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자세한 이론 수업 이것에 대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돈보스코 영화 볼 때 더욱 큰 이해로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난주에 올려놓은 얇은 돈보스코 전기 꼭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숙제 독후감 쓰기예요. A4용지 한 장입니다. A4 한 장, 1페이지. 글자 사이즈는 이 글자 사이즈가 12예요. 그리고 위에 줄과 줄의 간격이 160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되새겨 볼게요. 역시 늘 얘기하죠. 나부터 방역 수칙에 철저하게 지킨다. 마스크 착용 이거 진짜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세면 이것도 매우 중요. 손 씻는 거 매우 중요. 이것도 매우 중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있으니까요. 영상 속의 교육 규칙들 잘 생활해 봅시다. 영상 보여 주세요. 네, 영상 잘 보셨죠?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서 나를 아는 방법 중에 나의 삶을 아는 방법은
자서전. 나의 삶을 글로 쓰면서 회귀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신원은 살레시아 중학교 다니면서 살레시안 이름이라는 신원을 알게 되었고, 살레시안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던 돈보스코의 영화를 우리가 봄으로써 나의 신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레시안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돈보스코인데요. 돈보스코는 자신의 아이들을 살레시안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가 바로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돈보스코 영화를 보면서 살레시안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원을 재정립할 수 있는 타입의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어요. 1815년 8월 16일부터 1888년 1월 31일 태어났을 즈음이 이태리의 상황은 산업혁명 이후 한참 이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늦게 도착했는데 산업혁명 중이었던 것 같아요. 토리노, 여기에 돈보스코가 사셨던 곳입니다. 로마가 여기 있고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통일 이전에 오른쪽 사진 분열된 여러 공국이 있었어요. 통일을 위해서 1814년부터 1861년까지 전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돈보스코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제서품까지 봤는데요. 사제서품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841년에 서품이 되었잖아요. 신부님이 되었어요. 1841년 12월 8일날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성당에 신부님 복장을 갈아입고 있는 제의실에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제의실을 담당하던 한 할아버지 복사가 이 친구를 발견해서 빗자루로 홍시 패려고 합니다.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면서 막 홍시 패려고 해요. 돈보스코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친구가 나의 친구입니다. 그만하세요. 나의 친구예요. 라고 돈보스코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돈보스코가 이런저런 질문을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엄마는 있냐? 아버지는 있니? 교리는 받았니? 글은 쓸 줄 아니? 이런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친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휘파람 부는 거. 휘파람 부는 거부터 시작해서 돈보스코와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보스코가 제안을 합니다. 공부하고 싶니? 교리 배우고 싶니? 친구가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오렴이라고 얘기하고 이 한 친구가 이 한 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 50명이 100명 이런 식으로 돈보스코 옆으로 아이들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돈보스코가 1812년 8월 얘기했잖아요. 12월 8일날 그의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삽이 띄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도치 않게. 이 아이 바르톨로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르톨로메오 가렐리 라는 이름입니다.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라는 친구를 통해 돈보스코의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돈보스코에게 기도를 배우고 난 후 다음날 친구들을 동반해서 데리고 왔어요. 한 명으로 시작된 게 10명, 200명. 지금 현재 세계 1위를 수도회를 자리매김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부님이 살고 계십니다. 14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3만 명이 넘는 살레시오 신부님 수사님들이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사제 돈보스코는 그의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돈보스코가 굉장히 고민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네 신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말해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하잖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돈보스코도 이제 신부님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어떤 신부님이 되는 게 목표인가가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눈에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추천을 받았던 그 신부님, 지도 신부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추천을 받았던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 예, 굉장히 많은 페이를 받아요. 페이를 받았어요. 돈보스콘 가난했죠. 돈을 쌓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난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본당의 주임 신부, 어떤 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의 주임 신부가 되는 것. 이건 어찌 보면 권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죠. 아니면 자기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청소년들 안에 새로운 사업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노모와 함께 가난하지 않게 살아도 되는 길을 가정교사가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돈보스코 영원히는 네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나는 너랑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보스코가 가난한 사제, 그리고 정말 참된 사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보스코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이 되는 거는 교회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한 권위를 챙기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보스코는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개고생을 사서 해야겠죠. 그런데 돈보스코는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한다? 바로 3번을 선택하게 되는 길을 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꾸 싸우게 되고. 1814년부터 1861년 전쟁에 의해서 황폐화가 되었어요. 땅은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작물이 없다 있다? 작물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작물이 없다 보니까 먹거리를 필요해서 시골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꾸 어디로 몰리냐면 공업도시, 대도시로 몰려서 일자리를 찾아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도 한계가 있죠. 일자리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거리로 내몰리면서 주로 했던 게 도둑질, 도박, 이런 것들, 강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일부의 아이들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게 되고 또 강도질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소년원이나 감옥에 갇혀 지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돈보스코는 이러한 악순환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감옥에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는 그를 주변에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것도 아주 좋은 사람. 그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사람이 없고, 오로지 또 친구들을 계속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주고, 그래서 자신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이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좋은 나침반이 되어야겠다라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돈보스코는 다짐을 하죠. 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살며 청소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청소년들이라면 이런 가난한 청소년들, 불쌍한 청소년들, 갇혀 지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신부님 수사님들이 양성받을 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부님 수사님들 중에는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 이렇게 가서 감옥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가서 프로그램하고 아이들의 교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활동들을 저도 많이 하고요. 저도 전국에서 춘천에 또 갔다 왔고, 전주에 있는 송천, 서울에 있는 고봉, 여기 광주에 있는 고룡, 대전에 있는 대산과 옛날에 원천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하고 대구, 제주 빼고는 다 가봤던 것 같아요.
7호소년원도 갔다 왔고요. 그런 우리 돈보스코의 후예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돈보스코의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 청소년의 이름은 바로 잘 기억하세요. 바르톨로메오 가렐리. 1841년 언제냐면 12월 8일날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를 만나면서 돈보스코가 사업이 시작되고 이 한 친구 가렐리라는 친구가 이 5명의 친구를 데려오고요. 이 5명의 친구가 결국에는 확장을 이룹니다. 커다란 확장.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아는 한 친구를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 불어나서 큰 수도에 큰 가족이 되었어요. 그걸 바로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시대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범죄에 노출된 어린 청소년들에게 할 말이 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은 특별히 더 관심도 없었죠. 그러나 돈보스코는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싶었어요. 관심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돈보스코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아이들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0명 아이들이 이제 1명 바르톨로메오 가렐리로부터 같이 교리 배울래? 5명 20명 나중에 100명 점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진 한계와 어려움 한계와 어려움을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돈보스코가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닥쳐오게 되는 다양한 분위기, 위기인 거죠,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기인 경제적인 분위기에 대한 위기를 한번 정말 여러분들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돈보스코가 이렇게 가난한 청소년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야기해요.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 충분하다는 건 잊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좋은 연휴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안녕.